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비명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으로서는 안 돼 라고 총궐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율과 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좀 알아봐라 하니까 마마 별거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하는 표본에서 극우 세력, 극우 보수들의 숫자가 과표집됐기 때문입니다. 한 100명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데 10%가 더 들어왔으니까 이 큰 거죠. 너무 놀라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뭐 다른 짜자부리한 잔자바리 야당까지 다 합치면 그 지지율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목소리는 아이고 대표님께서 요새 좀 단호한 메시지를 안 내셔서 그렇습니다. 조금 정신 바짝 들게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메시지 좀 내고 국민들도 다 동감할 수 있게 정권 안정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 돌아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비명계들이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이 시작된다면 적어도 고개를 내밀 사람들이 다 나섰어요. 일제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통된 목소리로는 이재명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네 사람은 정말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에 있다. 여론조사가 잘못해서 이래 된 게 아니다. 여기 한수 더 떠서 민주당은 지금 뭘 한다고 해요? 민주당에게 불리하거나 민주당을 나쁘게 점수가 낮게 퍼센티지가 낮게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다 죽이겠다고 여론조사 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 숫자라도 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숫자만 밝혀주는 여론조사 기관만 살려두겠다는 거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나서는 거는 현실을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의 당신의 독단적인 정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기 때문에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지금 나서도 이재명과는 대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우위에 독점적인 그 퍼센티지를 가진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으로 보면 잔잔바리에 불과해요. 경쟁도 안 되는 퍼센티지를 가졌지만 이 네 사람이 동시에 지금 입을 여는 거는 다 전부 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란으로 몰아놨는데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야? 이 윤석열이만 살려주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연장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이 거의 동시에 이 사람들은 다 이 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김경수 얘기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김경수는 뭐라 그랬냐?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 달라야 이길 수 있다. 극단적 정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도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의 행동에 대해서 날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일단 이재명 당신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가는 죽도밥도 안 되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다음 김동연 경기지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추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빨리 해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전부에게 25만 원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 지원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선별적 지원이 사실 뭘 공격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 화폐를 깔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동연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마중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지역에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건 나는 이재명 너하고 생각이 달라. 뿐만 아니라 또 요사이 돌고 도는 이 정말 뭐 헌정회 정대철 회장 중심으로 뭐 그분은 지금 갑자기 가는 게 아니고 헌정회 회장되고 난 뒤에 줄기차게 지금 주장해 오고 있는 게 이 개헌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 정치 일정을 잡아야 된다. 대선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때마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고 나니까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목소리가 나름대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맞다. 87년 체제로 그대로 가는 거는 이제 끝났다.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김동연은 나름대로 비수를 들고 있어요. 뭐냐? 아니 2022년 대선 때에 내가 이재명한테 단일화를 해주면서 경쟁자로서의 자리를 내가 양보해 줬는데 그걸 포기하고 당신이 그럼 혼자서 대통령 선거 한번 뛰보시오 할 때에 둘이 합의한 게 뭐냐?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자기가 주장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이 오케이 내 받아들일 테니까 단일화만 해주면은 나를 마지막 선거의 경쟁자로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신이 밀어준다면 당신이 이때까지 경쟁해오던 걸 접고 그것만 받아들여준다면 책임 총리대 받아들이지. 그리고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받아들이지. 개헌 받아들이지.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약속해놔놓고 지금 입 싹 닦는 거야. 특히 이제 절대로 개헌 같은 건 입에 올리지도 마십시오 하고 속삭여 주는 거는 김민석이고 이재명 자신도 지금 개헌에 개자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개헌이 되는 순간 대통령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개헌을 하더라도 선거 끝내고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개헌하자는데 이재명의 패턴으로 봐서는 선거 끝나고 나면 개헌 절대로 언급 안 하지. 이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항상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해놔놓고 그걸 그냥 무슨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같은 쌩 까는 게 전문가인 사람이니까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개헌은 지금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헌법체제를 좀 바꿔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은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으로 새로운 헌법을 바꿔서 개헌을 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출발할 정말 좋은 시기다라는 게 헌정에서 들고 나오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하는 소리고 김부겸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이후에 여유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야 죽 서서 개주나? 탄핵소추라는 것까지 걸어놔놓고 윤석열을 시간을 봐가면서 천천히 죽이면서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호박씨를 까가 한 입에 톡 털어 먹는 처럼 바보짓을 하냐. 이 이재명이 지 자신의 이 소위 말하는 재판 리스크 때문에 당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이 말은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른다 하지만 이재명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국민 생각 안 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재명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란 실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떨어진다. 어제 제가 그 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신년 하례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뭐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조우를 한 거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요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랬더니 뭐 출마하셔야죠. 이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저한테 정확하게 아직은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총대를 매라면 매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라고 20일 날 기자가 질문할 때에 어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질문을 하니까 대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니까 이런 답을 한 거나 저한테 한 답이나 완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야, 네가 총선에서 이기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처음에 내키지도 않는 건데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띄워줄 때는 니를 그렇게 170석이나 172석이나 하도록 내가 니를 도와준 이유는 175석이나 하도록 도와준 거는 나도 때가 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대선에 출마하려고 이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네가 지금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은 내가 희생한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가 봉사해준 이유가 없잖아. 내 목 내놔 이 얘기와 거의 같은 거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못한 걸 그거를 실수를 이용만 하다가는 제대로 일을 치를 수가 없다.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 지금 괜찮냐? 12.3 비상계엄 사태 반사 이익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부 다 한 목소리예요. 반사 이익만에만 기다리고 기회주의자적으로 자기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를 방탄용으로 쓰거나 희생물로 써서 오직 자기 재판만 뒤로 미루도록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자기 재판보다도 더 빨리 끝나도록 하는 데에 불법, 탈법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는 건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하더니 이 꼴을 보라 이거야. 이게 자성자박하는 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옳은 얘기지. 김부겸 전 총리의 생각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도 윤석열을 파면을 시킬 수 있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데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네가 대통령 되겠다라는 그 욕심 그리고 네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그 계산 하나 때문에 호박씨 까가지고 한 입에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바보 당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냐 이 얘기죠. 결국 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나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는 이유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퍼센티지에 불과하지만 이재명과 이 네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현실을 지금 바로 아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장난이 아니다. 혹은 과표집돼서 엉터리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현실이다. 여론조사가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고 있다. 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 네 사람들은 직시를 하고 그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재명한테 바지 붙들고 이게 충성맹세를 하는 인간 내지 이재명은 여론조사 기간이 잘못해가 이 엉망진창이 된 나를 망신시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잡아 족쳐. 안 되면 법 만들어 가지고 내 지지율이 낮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못하다고 여론조사 결과하는 데는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밥도 못 벌어먹도록 하도록 법을 발의해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더 빠지는 짓이죠. 자기만 모를까? 정말 혼자만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